여러분, 은퇴 후에 월급처럼 뭔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씩은 다 하시죠? 사실 은퇴 이후에 매월 돈이 들어오는 건 연금입니다. 그럼 이런 연금을 제외하고 보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배당소득으로 좋은 기업을 사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그래서 집이나 상가 같은 것을 사놓고 매월 월세를 받는 구조입니다. 둘 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돈이 들어온다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은퇴 후에 배당이 더 나아요? 아니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더 나아요? 이런 질문이요. 근데 이 질문은 너무 뭉툭해요. 은퇴 이후에 매월 나오는 현금 흐름의 기준은 한두 가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 기준은 꾸준히 잘 나오느냐, 지급 지속성, 급할 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유동성, 수익이 어떤 성격인가, 수익성,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지, 세금, 내가 늙어서도 관리할 수 있는지, 관리 용이성, 이 5가지 기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에셋 베이스 인컴의 대표 주자인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걸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기준으로 밸런스 게임 형식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중요한 건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무조건 하나만 골라라 이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둘의 장단점을 좀 명확히 알고 내 은퇴 설계에 어떤 비중으로 넣을지 판단하는 것, 그걸 목적으로 한번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에셋 베이스 인컴보다 더 위에 있는 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처럼 비교적 확정적으로 구조적으로 설계된 연금이에요. 그 플랫한 연금 위에 배당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어떻게 얹을지를 고민해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전제를 깔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인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압도적 수익률 같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 보여도 중간에 뚝 끊기면 생활이 흔들릴 테니까요. 먼저 배당소득부터 볼게요. 배당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나옵니다. 기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현금 흐름이 나빠지거나 큰 투자가 필요해지면 배당을 줄이거나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걸 배당컷이라고 하죠. 즉, 배당은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기업이 버는 돈에 기대는 인컴입니다. 좋은 기업 여러 개 나눠서 투자하면 한두 기업의 배당 감소가 전체 생활비를 바로 무너뜨리게 만들 가능성은 줄일 수가 있어요. 배당주는 분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떨까요? 월세는 세입자가 있어야 나옵니다. 즉, 임대소득의 핵심 리스크는 공실이에요. 주거용 아파트는 공실이 거의 없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훨씬 민감하죠. 세입자가 나갔는데 다음 세입자가 바로 안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월세는 0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보증금 반환 문제, 역전세, 중개 수수료, 도배, 수리비까지 겹치면 소득이 안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나가는 시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당은 기업 실적 리스크, 부동산은 공실 리스크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지속적으로 나온다 할 수 있느냐? 저는 여기서 배당의 근소한 우세를 점쳐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배당은 여러 기업으로 쪼갤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는 대부분 한두 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기 쉽거든요. 즉, 부동산은 한번 비면 아예 영원히 되기 쉽고 배당은 일부가 깎여도 전체로 바로 끊기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라운드 승자는 배당소득. 한 줄로 요약하면 배당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분산이 가능하고 임대는 한번 비면 통째로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시작하자마자 거의 답이 나옵니다.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큰 돈이 애매하게 들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자녀의 결혼 지원,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의 변화, 집수리, 간병비 등등요. 막 수억 단위가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애매한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배당소득이 유용하죠. 주식은 필요할 때 일부만 팔 수 있잖아요. 5,000만원이 필요하면 그만큼만 매도하면 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쉽게 팔 수 있을 만큼 쉽게 써버릴 위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을 팔면 그만큼 앞으로 받을 배당도 줄어들겠죠. 즉, 유동성은 좋지만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유동성이 떨어지죠.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에 벽 한 칸만 잘라서 팔 수는 없잖아요. 한 채면 한 채, 한 호실이면 한 호실 이렇게 통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매도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중개비도 들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도 좀 밀릴 수가 있어요. 급할수록 불리해지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돈을 모아가는 시기에는 이 유동성이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겠죠. 쉽게 못 파니까 오래 들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제는 자산 형성기가 아니라 은퇴 후 인컴입니다. 은퇴 후엔 얼마나 오래 들고 가느냐보다 필요할 때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명확합니다. 2라운드 승자는 배당소득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배당은 일부 매도가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필요할 때 쪼개서 쓰기 어렵다. 이 라운드는 좀 제일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제일 쉽게 흥분하고 예민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많이 벌어요? 다들 이거 제일 궁금해하죠? 근데 은퇴 인컴에서 수익성은 단순히 과거 수익률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자산은 수익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먼저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부동산은 월세라는 현금 흐름도 있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같이 붙어 있어요. 특히 지난 한국의 20, 30년은 부동산 상승의 시대였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매력보다는 시세 차익에 대한 매력이 훨씬 컸던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그러면 임대소득보다는 시세 상승의 추억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현금 흐름은 배당으로 받고 자산 가격은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에 재투자까지 되면 복리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 과거 한국에서는 부동산은 정말 강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기업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당연히 부동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위험한 선형적 사고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현재 30, 40대가 은퇴할 20, 30년 뒤의 한국은 지금보다 더 늙고 축소되고 더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무거워진 부동산이 예전처럼 계속 같은 속도로 오를 거라고 단정하는 건 너무 낙관론이겠죠. 반대로 배당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의 좋은 기업에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 한 나라의 성장률에만 내 노후에 올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럼 수익성은 누가 이기느냐? 과거의 흐름에선 부동산의 승리, 하지만 향후 전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한국의 경험만 보면 부동산 쪽 손을 들어줄 사람이 많을 것이고 미래 분산과 글로벌 자본주의의 지속성을 보면 배당 쪽에 손을 들어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은 억지로 하나를 꼽기보단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라운드 판정, 부동산의 판정승. 한 줄을 요약하면 부동산은 한국의 과거 상승 경험이 강하고 앞으로는 배당의 글로벌 분산과 복리 구조가 강할 것이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수익률을 계산하면 세후 수익률은 좀 대충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세후 금액이죠. 그러면 부동산 임대소득부터 볼게요. 부동산 세금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살 때 취득세, 보유할 때 재산세와 같은 보유 관련 세금, 팔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월세 받으면 임대소득 과세까지 이어집니다. 즉 부동산은 사는 순간, 들고 있는 동안, 그리고 파는 순간, 운영하는 동안 전 구간에서 세금이 붙는 구조예요. 한마디로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의식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비교적 단순하죠. 배당을 받을 때 원천 징수되고 주식 매도 차익 과세도 구조가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손익 통상 개념이 적용돼서 손실과 이익을 같이 계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물론 배당도 세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처럼 취득, 보유, 운영, 매각 전 구간에서 복합적으로 세금이 겹겹이 붙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은퇴 후에는 복잡한 절세 전략보다 세금 예측이 가능하고 단순한 구조가 훨씬 좋겠죠. 머리가 덜 아픈 것도 심리적 수익이죠. 그래서 세금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4라운드 승자 배당소득. 한 줄로 요약하면 부동산은 세금이 사방에 붙고 배당은 세금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은퇴 후 관리 용이성은 삶의 질과도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세입자 관리만 하면 되지. 그런데 이 말 너무 쉽게 하는 겁니다. 부동산 임대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매수할 때 중개, 계약할 때 법무, 보유 중에는 세입자 응대, 수리 이슈, 도배, 장판, 누수, 또 재계약, 퇴거, 공실 나면 다시 임차인 구하기.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세입자의 전화는 기분 좋으라고 오는 경우보다 문제 생겼을 때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은퇴 후 삶이 한가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가 생활 속에 계속 들어오는 구조예요. 반면 배당 소득은 어떨까요? 물론 기업 체크는 해야겠죠. 배당 정책이 바뀌는지 실적이 망가지는지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관리의 성격이 많이 다르죠. 배당은 기본적으로 막 사람을 직접 상대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점검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세입자와 감정 섞인 전화를 할 필요도 없고 도배 공사에 일정을 맞출 필요도 없고 건물 하자 때문에 주말에 나갈 일도 없습니다. 은퇴 후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들어오되 삶이 돈 관리에 잡아먹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관리 용이성은 분명하죠. 5라운드 승자 배당소득. 한 줄 요약하면 부동산 임대소득은 관리할 게 많고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다. 자, 5가지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시던가요?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부분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좀 다를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제 기준으로 5가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지급 지속성 배당 우세, 유동성 배당 우세, 수익성 부동산 임대소득 판정승, 세금 배당 우세, 관리 용이성 배당 우세. 이렇게 보면 오늘의 밸런스 게임에서는 배당 소득이 압승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 부동산 임대소득은 별로다, 월세 받는 건 다 글러먹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익숙하고 실물 자산이라서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강한 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미래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다만 은퇴 후 인컴의 관리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실, 뭐 비유동성, 관리 스트레스, 세금 복잡성이라는 문제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은 시세 변동에 대해서 심리적인 좀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어도 은퇴 인컴의 핵심인 뭐 분산, 유동성, 단순성, 관리 편의성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은퇴 후 생활비의 안정성은 국민, 퇴직, 개인연금으로 깔고 그 위에 에셋 베이스 인컴을 얻는다면 부동산보다는 접근성이 더 용이한 배당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금의 30, 40대가 맞이할 노후는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유연함과 분산이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느끼셨죠? 저는 부동산 팔기보다는 금융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배당소득 좀 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마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저 역시도 그거 읽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뭐 단돈 1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배당주가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에 대한 컨텐츠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뭐부터 알아봐야 되고 뭘로 시작해야 되고 뭐 시드는 얼마 정도 있어야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앞으로 컨텐츠에 꽉꽉 담아드릴 테니까요. 아시죠? 구독 안 해놓으면 놓칠 수 있습니다. 바로 구독 부탁드릴게요. 사실 뭐 수많은 구독 리스트 중에 은퇴 준비에 대한 채널 하나 정도 구독은 괜찮잖아요. 아마 그 많은 구독 채널 중에서 10년, 20년, 30년 뒤 은퇴했을 때 가장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채널이 바로 여기 은퇴 스터디가 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저는 또 이제 영상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만들 테니까 다음번에 또 놀러 오세요.